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잘 계셨습니까? 네, 잘 자주 있었습니다.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이고,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네, 내려온 네.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다시 찾아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스님 강흥사는 후민정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요인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19년도 2000년 사이에 네네. 여기에 이제 이 덕을 당한 사실을 아느냐 아, 예, 예.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석사에 살았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지스님한테 이제 그때 당시에 부석사에 있는 조실스님 이제 제가 상대로 있다 보니 이제 네. 같은 도반이었어요. 아, 네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덕을 당했던 사실들을 이제 기동량을 했었던 네네. 것이죠. 근데 이제 여 위에 이제 응긴전에서 한 3차례 덕을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제 여기 지장전을 밑에도 보고 위에도 봐도 되냐 해서 이제 협조해달라 그래서 밑에 위에도 다 보고 네. 했었는데 어떤 것은 복장이 열려 있고 어떤 것은 어떤 또 안 열려 이제 있고. 안 열려 있고 네.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고 난 이후에 아는 지인들이 나한테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도대체 왜 여기에서 이제 이 검찰의 수사가 오느냐 이렇게 봤더니 후민정음 혈액을 누군가 훔쳐서 법적 네. 증언을 아, 해놨다 네, 이렇게 되면서 네. 요즘 이제 많이 이슈화된 이제 백기 씨, 조영훈 씨, 그다음에 네. 이제 서 씨 이제 네. 뭐 얘기를 해도 될 겁니다. 네, 거의 네. 다 실명이 이제 거론이 돼 있어서.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백기 씨가 2007년도 우리 집 수리하다 나왔다 하면서 언론에 공개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영훈 씨는 상주에 있는 분인데 꼴통품 가게를 하시는 이런 예. 분이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나서 그걸 TV를 보다가 네. 그거 내 거다 해서 달라고 해서 안 줘서 검찰 고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거 불충분 기각을 시키고, 네. 당시에 다시 이제 이 민사소송 네. 3년간에 걸쳐서 네. 조영훈 것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은 네. 이렇게 내려지죠. 네네.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덕울범 1인자라는 서 씨가 네.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법적 증언을 하죠. 네네. 그 증언에 의하면 봉정사, 광은사 이쪽에서 이제 도구를 했을 때 네. 광은사에서 훔쳐서 자기가 이 조영훈을 팔았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온 지 2개월 네. 만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이렇게 수사가 왔었던 것이죠. 네. 그러고 그것도 난 하나의 뒤- 스토리네요. 예.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이 3차 공판, 네. 이제 형사상 3차 공판부터 제가 이제 상주 법원을 가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민정음이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작 배워봤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네. 외에는 뭐 전혀 지식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고작 의존을 했었던 것이고, 네네. 찾아보니 국보 70호이기도 하고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문화재를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그렇죠. 하면서 언론에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었던 것이죠. 네. 1827년도 중수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제가 네.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있어서 네. 이제 내용을 봤더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필각이라고 따로 정각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 강릉사예요? 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470칸에 700여 칸이 있는 사찰이에요. 엄청나게 영남- 큰 사찰이었죠. 네, 영남이라면 가장 큰 사찰이고, 이제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네. 영남이라면 가장 큰 사찰이고 해인사범도 큰 절이다. 네. 이렇게 나와요. 네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필각에 약간 왕이 하사된 물건만 따로 모셔놓은 정각이 따로 있었어요. 아, 네네. 그런데 이제 훈민정음하고 연결된 이 자료가 또 여기에 있었어요. 광사적 신라 고찰이고, 네. 조선의 국가의 원당이었고, 네. 대명시에 인효황후가 건설체 구책을 여기에 봉안해놨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아. 조선 너시급 세종대왕 법화경 친서가 여기에 일책에 봉안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세종이 직접 썼던 법화경입니다. 네네. 여기 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 네. 영조대왕 병풍 16폭절이 족자 일자가 봉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어시 내지는 이제 이러한 게 이제 다량으로 모셨는데 화재로 소실됐을 때 가장 먼저 구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 1952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후민정음 해례본 목판본 15장과 월인석보 사회장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강흥사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형사상 1심에서는 광흥사 복장 유물로 이제 이 보도 자료는 그렇게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키실에 항소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베이키실 한번 면회를 갔었어요. 갔더니 스님이 웬만하면 이 그 욕심을 좀 버리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이제 면회하면서 한 20분 하면서 얘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도 하나의 피해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덕울범이 조영훈한테 팔아서 조영훈 씨 집에 있던 것을 어떤 연유로서 갔는지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걸 띄어서 줬다 이런 이 법적 증언을 해놓은 것도 있고 조영훈 씨는 개짜비 올려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그 증언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광흥사 복장 유물로 판결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제 그 증언을 했는지 서씨가 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저는 이제 이 응진전에서만 도구를 한 줄 알았더니 지장전에서 훔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신도들이 85년도에 지장전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저는 그런 걸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왔을 때 검찰 수사관들이 지장전을 이렇게 이제 뭐 수사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런 뭐 독을 할 어떤 물건이 없다. 실은 이 세 차례 독을 당할 것은 여기 응진전이라 해서 응진전을 안내를 했더니 응진전은 거의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하면서 내지는 이제 자료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봤더니 검찰에서 이제 우리 1심에서 이제 광흥사 복장 유무로 판결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이 증언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봤더니 지장전을 훔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 김정국 교수 대구대 이제 김정국 교수로 있던 이제 이분한테 한번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이 지장전에 있는 이 지장보살님이나 시황님들이 조선 최대한 중기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장을 이제 개복을 하게 됐던 거죠. 2013년도에 11월 한 22일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복장 유물을 개복을 해서 그때 당시에 박스로 18박스. 그리고 이제 월인 석보 내지는 연가선정집 지금 도청에 이제 이 전시된 이런 이제 물건들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훈민정음하고 연루된 게 이제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약간 실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연히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하나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훈민정음 안 나와서 저는 좀 실망을 했던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있는 이 가치성에 보면 그 못지않게 가치성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다 보물급들인 것이죠.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이 왜 이렇게 이제 이 연유가 저 사찰에서 있게 되고 이런 연유를 봤더니 우리 한글은 바로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많이 연루가 돼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석보상절은 소원왕을 위해서 극락왕성 발언을 위해서 만들었었던 것이고 월인천강제국은 세종이 그걸 이제 보고 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BTS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세계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뭐 문화에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이 아주 이 세계 꽃을 지금 피우는 이런 이 단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흥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훈민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정음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정음이라고 하면 헛소리 하는 것도 정음이라고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소리는 듣는 것도 소리요. 내뱉는 것도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는 것만 듣는 게 소리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것도 소리예요. 그러면 정음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서 내가 소화를 시켜서 바르게 나가는 게 정음입니다. 거기는 이제 바른 생각과 바른 정경과 이거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르게 나간 게 정음이에요. 이게 바로 세종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고 우리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화중생이라 위로는 부처님의 보리를 깨닫고 아래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훈민이고
도리를 깨닫는 일이 정음이고 네. 이러한 것 같다는 거죠. 네, 네. 왜 훈민이야? 말씀 언변의 셈천차예요. 네, 왜? 네. 물 흐르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약 500년 동안 우리가 이 한글이 암흑기를 이뤘던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9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암흑기에 있다가 그 이 세상의 경북에 내지는 여기 안동이죠. 네, 네, 그렇죠. 이제 훈민정음이 1940년도에 여기 이용준 선생에 의해서 지금에 있는 국보 70호 이제 간송에 있는 전영필 선생이 사가게 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안동에서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광흥사에서 인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간송본도 여기에서 인쇄를 했었던 것이고, 상주본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광흥사에서 인쇄를 했던 것이죠. 옛날에는 절이 인쇄소의 기능도 같이 했다, 그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세조 때 이제 강경도감도 있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각수라든지 이제 각을 하거나 예. 종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찰에서 거의 90% 했던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유교 경전들도 사실은 사찰에서 이 인쇄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경제 이제 이 사찰에서 하는 인쇄의 어떤 본고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광사 같은 경우는 옛날 어른들은 판골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아, 판골. 네. 왜 판골이냐? 경전들이 하도 많아서 경판들이. 네. 예, 예. 그래서 판골이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의 80대나 90대 된 이런 어른들 얘기를 들으면 여기에 이제 학소로는 누각이 있었는데 그 밑에 경판들이 잔뜩 쌓였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급급했었기 때문에 60년대 뭐 6.25 끝나고 이런 무렵에는 그래 당연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 차라리 지금 훈민정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는 밥 새끼가 더 중요했지 그 그렇죠. 훈민정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똥 닦기도 쓰기도 하고 예, 예. 벽지려도 쓰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들이었던 거죠. 예, 예. 그렇죠. 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네, 휴지가 없었죠. 이 우리 그 벼 하고 있으면 그걸로도 쓰기도 하고 예, 그렇죠. 새끼로도 쓰는 예, 예.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계 인류 국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것은 바로 문화의 어떤 이 일조가 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저는 맞습니다. 봅니다. 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보면 우리가 세계 인류 국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제 정치라는 이런 분들이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다 밑바닥에 다 그런 게 다 같이 겸비했고 네. 우리의 이 국민성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네. 생각. 지금의 이제 갈등이 이 연이 야니 뭐 동선이 남북이니 이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의미는 훈민을 하고 정오하는 이 시대가 네. 되어야 된다. 네. 아, 정말 바로 좋은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언변의 sentence처럼 물 흐르듯이 그리고 이제 월인 청강지곡을 지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이 불교의 진리를 다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종이 그걸 이제 시를 지었다고 이렇게 실록에는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월일은 뭐냐? 달월자 도장인자. 하늘에 달은 하나, 이 달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네. 1000개의 강에 비치면 모든 중생들이 비치는 그 달이 다 비쳐 있는 것이죠. 네. 모든 중생들한테도 그 달이 비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중생들한테까지 다 전파되라는 이 의미에서 네. 월인 청강지곡입니다. 네. 세종의 그 의미는 바로 훈민을 하고 정음을 하라는 것. 아까 네. 얘기했던 그 깊은 내막에 그게 다 네.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것입니다. 간송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국지음, 연상불통여라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해례본이에요. 네. 이제 근데 기억은 아민 여군자 초발성이라 이렇게 해서 기억은 어금니선이 인군구자처럼 나는 소리처럼 내라. 네. 기억은 아민 여쾌자 초발성이라 이렇게 나요. 네. 우리의 그때 당시에 말은 있었고 그렇지만 아. 우리의 글이 이제 제대로 된 글이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한자는 뜻글자이다 보니까 이 소리나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 어려웠던 것이죠. 네. 그래서 홍무정원을 가지고 동국정원식으로 우리의 발음을 이렇게 정립을 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 하면 해례본과 우리가 이제 보면 해례본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고작 배웠던 게 나라마사미 중국의 나라무자로 그렇죠. 사로사마테하시 이게 해례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것은 해례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아요. 네. 왜? 그건 언의
언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예. 언해되어 있는 나라만 쓰면 중국에다 문자로 서로 사마대에서 나오는 이 언해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제 월인석보 일권에 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해례본은 이것을 풀어서 놨던 옛날 이 유생들을 위해서 만든 이게 이제 해례본인 거예요. 네. 이게 한글의 이 설계 도면이다. 이거를 누가 하느냐? 세종이 그걸 정립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척은 아음이 이제 쾌자 초발성이라 이렇게 한자로 분리해. 쾌, 업, 두, 담, 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초성, 중성, 정성으로 분리해갖고 제자 원래가 있고 용자가 있고 뒤에는 정인지 서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이 학자들은 이걸 이제 앞전 내 강의를 하면서도 국지요미위원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중국에 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중국. 예, 예. 그 이 중국과 다르다는 말에 대부분 사람 생각했을 때 지금에 있는 중국을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당시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월인석보에 나는 대명시 내지는 이렇게 나와요. 명으로 하든지 중국이란 말을 그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중화사상으로서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중국이라는 것은 중국이라는 그 표현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중앙의 말과 다르다는 것이죠. 아. 중국이라는 말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중국말도 그래요. 중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산스크리트나 각각의 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표기 방법이 어려웠던 것이죠. 네. 그리고 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하는데도 문제가 돼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제주도 말, 방언 요즘 우리 이 사투리 경연대도 우리 이제 경북에서 이렇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이 전형적인 사투리로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네, 못 알아듣죠. 그러다 보니 우리 소리 글자로 이렇게 정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훈민정음의 원리입니다. 네, 네. 어? 네. 왜 이제 제가 이런 훈민정음을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백익기 씨는 이 책 한 권의 내용을 가지고 뭐 100억이니 뭐 이 네. 가치성은 100억이라는 가치성은 우리는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네. 100억이든 1000억이든 이 가치는 우리는 이미 이걸 다 연구를 해버렸고 네. 이미 제가 여기 와서도 이제 이 영의를 해서 약 210권 정도 영의를 해서 복장에 봉안도 했었던 것이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 가치성은 그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왜? 네. 이게 없었을 때는 그런데 그렇죠. 하나가 이미 더 있냐 있으니까. 없냐에 네. 따른 것이죠. 네, 네. 그렇지만 우리 이제 배 선생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줌으로써 저는 홍보 효과로 참 좋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나는 네.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진과 또 조화와 어떤 화합과 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한글을 훈민을 하고 정음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훈민정음이 안동의 어떤 새로운 모티브가 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